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저희가 2월 달에 이제 입학 정원이 되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의료 사태를 많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나라 의료인 경우에는 사실은 제도적인 측면이나 운영적인 측면에서 많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제한점이 아슬아슬한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실은 누구도 부인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관리 의료의 측면에서 시대의 반영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요. 깜깜한 오밤중에 이 횡단보도에 초록불이 꺼질락 말락 하는 상황에서 다리를 절면서 이 의료계가 걸어가고 있는데 누군가 새벽에 음주운전 차가 와서 들이받은 겁니다. 지금 현 상황은. 들이받았는데 이 사람을 치료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뺑소니를 칠 것이냐 이 두 가지 상황이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치료를 하건 뺑소니를 치건 횡단보도를 건너는 의료 체계는 무너진 상태이고 다시 돌아오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의료계가 정말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입학 정원을 백지화한 상태에서 혹은 원점 재논의를 한다고 결과가 달라진다면 전공의가 정말 돌아올 것인가 학생이 돌아올 것인가 이 사회가 의료계를 보는 시선이 정말 이 사태 이전으로 다시 돌아올 것인가 전혀 돌아오지 않고 환자와 의사와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지 않을 것은 너무도 자명합니다. 그렇게 되면 향후에 제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의료는 철저한 계약 관계에 의한 관계성으로만 국한되지 않을까. 전공의에 대한 교육도 전공의의 권리에 따른 계약 관계, 학생과 의과대학 교수와의 관계도 계약 관계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스러움이 너무나 큽니다. 첫 번째 가장 큰 문제는 다른 제가 토론집에 글을 쓰기는 했는데 지금 의료계가 경험하고 있는 가장 큰 정부의 문제점, 정부를 불신하는 이유는 신뢰의 파탄입니다. 2022년 의정합의는 정부와 의료계 그리고 그 당시 집권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과 의료계가 합의한 사항입니다. 그 합의한 내용에 입학 정원이나 필수 의료와 관련된 부분은 어느 일방의 독단적인 판단에 의해서 발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첫 번째 원칙이었습니다. 원칙이 무너진 상황입니다. 정부와 개인 사인과의 계약도 신뢰를 그 종이 쪼가리 하나가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하물며 정부와 의료계가 합의한 사항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일방적으로 발표 하루 전날 결과를 도출하고 그걸 발표하게 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사안입니다. 자존심에 소위 말하는 스크래치를 너무 많이 낸 거죠. 물피도주한 상황입니다. 스크래치를 너무 많이 내가지고. 그래서 이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가 이 의료 사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신뢰의 회복은 책임 있는 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진솔한 사과를 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선결 조건이 될 것입니다. 입학 정원에 대한 정원은 사실 수많은 우리 의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입니다. 근데 이 입학 정원에 대한 정원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이슈를 다 덮어버렸습니다. 필수 의료를 정말 잘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법적인 제도적인 부분, 혹은 기초의학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의과대학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들이 다 엎어져 버렸습니다. 입학 정원이 정원이 되고 나면 정말 10년 혹은 20년 혹은 50년 뒤에 대한민국 의료가 어떤 상황에 있을 것인지 예측이 가능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30년, 50년 뒤에 대한민국의 의료가 어떤 상황에 있고 국제적으로 어떤 위상에 있을지 도저히 예측이 안 됩니다. 단순한 정원에 대한 정원을 하기 위해서 의료의 질을 이렇게 훼손시키고 나면 극복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사회는 발전이 되고 있고 국민들의 의료 수준에 대한 요구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보를 통제할 수 없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는 최신 진료가 일어나고 최신 의료 기법이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나라 30년 뒤에 그 의료를 수용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는 것이죠. 교육과 연구, 진료는 평행선을 달리면서 계속 같이 나가야 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부가 발표한 소위 의료개혁 패키지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현재 봐도 실패했습니다. 이거는 정부의 현실 인식의 부족에 기인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만 명 부족이라는 근거를 사실은 저희가 알 수는 없었죠. 도대체 어떤 보고서를 근거로 했는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서 행정소송을 올해 2월 말 3월 초에 진행을 했고, 진행을 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부의 소위 입학정원 예고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적인 판단을 구하는 측면도 있었지만, 두 번째는 사실 그런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 결정 근거가 명확히 드러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의 판사님께서 판단을 내릴 때는 그런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로 하여금 그런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를 할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고, 또 저희가 성명 요청을 통해서 자료 제청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다행히 이 고법에서 성명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 자료들을. 그래서 그 자료를 정부가 제출을 했는데 그 자료를 보고 난 다음에 저는 사실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10,000명을 결정한 근거가 보고서 3개밖에 없다는 것, 박형욱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을 그 자리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재판부에서 요구했던 것은 과거에 정부의 용역에 의해서 발표된 자료가 아니고 이 사안을 정부가 결심을 한 상황에서 정말 숫자를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연구 용역을 추가로 제시를 했는지를 요구했는데 그 자료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보고서 짜릿기를 통해서 행정적인 결정을 내렸고, 그 다음에 배정심사위원회나 보정심에 사용된 회의록, 그 근거, 이런 것들을 제시하도록 요청을 했는데 전혀 없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배정심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심도 있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회의록이 전혀 없었다는 걸 법원 제출된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정부가 저희가 생각했던 부분은 정부는 정말 대한민국 미래 의료의 큰 틀을 가지고 입학 정원을 결정한 것이 아니고 단순한 모르지만은 뭔가 다른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입학 정원이라는 결정을 내렸다라고 저희는 해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정말 불행한 일이고 이 사태의 시작이 되었다라는데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제도는 교육의 질을 담보하지 못합니다.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정부의 다양한 제도, 학기제를 학년제로 바꾼다든지 하는 것들은 미봉책에 불과한 것이고 그 근거가 의학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학년제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이 현실을 단순하게 의과대학 학생의 유급을 막기 위해서 학년제 혹은 아이학점제 같은 것을 도입을 했다라는 것이 정말 우스운 현실입니다. 정말 맞다면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무엇을 검토를 했고 어떤 식으로 지금 하느냐를 말을 해야 되는데 전혀 반대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육의 질을 담보하지도 못하고 입학 정원에 대한 근거도 없으며 우리나라 미래 의료 이 결정이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우리나라 미래 의료의 틀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안타깝고 불행한 현실이고 교수들이 정말 통탄에 나지 않는 일입니다. 미래 의료에 대한 틀 그리고 청사진을 제시하고 난 다음에 단계적으로 의료개혁의 틀을 마련했다라고 하면 누구나 받아들일 것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지난 수십 년간 의료계는 대한민국 의료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민간 의료에 수없이 많은 부단한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 노력한 것이 대한민국 의료, 특히 병원의 수준이 전 세계에 내놓으라 하는 병원으로 만든 것이죠. 관리의료나 공공의료는 그런 경쟁을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공공의료와 민간의료는 적절한 균형 상태에 있어야만 의료 발전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어느 하나의 균형이 무너지면 현 의료의 발전을 담보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개원 경력에 대한 부분, 국립대 교수 1000명을 채용하겠다라는 부분은 전형적인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정책이 올해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분들, 개원 신분을 가진 그리고 우리가 요구하는 퀄리티를 가지지 않은 교수를 채용하게 되면 이분들은 은퇴할 때까지 계속 의료계에 의학 교육을 담당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채용을 하지만 적어도 20년, 30년 뒤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정책을 미봉책으로 정부는 현재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죠. 정부는 수십 년간 발전시켜온 대한민국의 의료를 사실 6개월 만에 무너뜨리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입학 정원이 백지화된다고 한들 전공의와 교수 그리고 학생들은 정부에 의해서 초래된 의료 붕괴의 현실을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은 국가의 행정력 앞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이미 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거와 같은 의료 현장으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고 설령 돌아온다 하더라도 과거와 같은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회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까요? 선생님들 혹시 짐작이 가십니까? 저는 짐작이 안 갑니다. 대한민국 10년 뒤에 대한민국 의료의 표준은 지금 국민들께서 여러분께서 경험하는 지금 현실일 뿐입니다. 지금 이 현실은 10년 뒤에도 그대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저는 교수기 때문에 교수는 임상, 연구, 교육의 밸런스를 가진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 의료에 있어서의 임상적인 부분은 지금 환자분들께서 경험을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교육은 학생들이 없기 때문에 교육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미래에 이제 교육의 질은 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연구에 대한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연구는 과학계에 계신 선생님들 다 아실 겁니다. 연구는 오늘 투자를 많이 한다고 내년에 당장 좋아지지 않습니다. 하버드 대학교는 자금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죠.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펀드를 독립적으로 운영을 해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근데 투자의 원칙은 딱 하나입니다. 모험적인 투자를 하지 않는다. 건전한 기업에 투자를 하고 모험적인 투자를 하지 않는다입니다. 한 번 투자해서 실패하면 교육이나 연구가 돌아오기까지는 제 위치로 가기까지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구와 교육은 점진적으로 발전할 수 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 한 명이 와서 수천 명을 정원을 하고 돈을 몇 조를 투자한다고 해서 좋아질 수는 전혀 없습니다. 이 사태를 이렇게 보면은 전혀 안 되는 거죠. 연구의 핵심은 교수와 지금 의과대학에서는 연구의 핵심은 전공의와 강사, 교수 이 세 개의 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축이 되는 전공의와 강사는 내년부터는 없습니다. 연구가 이루어질 여건이 전혀 안 되죠. 불행히도 제가 이제 논문의 편집장을 맡고 있는데 대한민국에 아주 좋은 유수의 의학 저널이 2개가 있습니다. 연세 메디컬 저널과 JKMS 2개의 저널이 있는데 그 저널에 출판되는 한국 의학자에 의해서 투고되는 논문의 퍼센트를 한번 봤습니다. 작년 1월부터 6월까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를 봤더니 논문 투고 건수가 30%가 줄었습니다. 의학 논문은 아주 좋은 대한민국 의학 논문인데 의학 논문은 현재 출판되는 논문 편수를 채우지를 못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연구가 기본적으로 망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년에는 어떨 것 같습니까? 내후년은 어떨 것 같습니까? 대한민국의 의학 교육이 붕괴될 뿐만 아니고 의학 연구가 붕괴됩니다. 의학 연구의 붕괴는 바이오 산업의 붕괴로 이어지고 외국에 비해서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질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사태는 단순한 하나의 요인으로밖에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심플하게 정말 입학 정원을 정원하는 게 무슨 문제를 일으킬까라고 해서 숫자를 제시한 그 하나의 요인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어느 하나의
나비 효과로 수없이 많은 의료계에 미치는 악영향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내년에는 어떤 영향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저는 불행히도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 이제는 의료계의 손을 떠났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